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주변을 보면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스스로를 낮춰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도 나는 부족해, 나는 해낼 수 없어 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서고 바닥으로 주저앉아 버리곤 하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를 똑바로 보지 못한다면 그건 우울증일 확률이 높아요. 타인에 의해 생긴 우울증 말이에요.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누군가로부터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내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게 돼요. 내가 본다고 뭘 아냐? 돈 주면 너 혼자 여행은 갈 수 있고, 못된 남편이 매일 나를 깎아내리려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정말 내 모습이 돼요. 너 할 줄 아는 게 있긴 하냐? 이따위로 일할 거면 당장 그만둬. 나쁜 직장 상사에게 매일 나를 업신여기는 말을 들으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매사 자신 없고 주눅든 모습으로 살게 돼요. 만약 내 주변에 나를 폭력적으로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그냥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해요. 싸우지 않고 방치하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조차도 잊어버리게 돼요. 상대가 강하다는 이유로 싸움을 회피하면 타인이 편집한 조작된 내 모습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를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자존감 학대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관계를 지키려고 생존을 포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참지 말고 싸워요. 나의 생존을 위해 끝까지 싸워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현재를 바꾸고 싶다면, 인생을 살다 보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적 선택들이 있어요. 직장이나 직업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할까 말까, 한다면 누구와 할까? 아이를 낳을까 말까? 낳는다면 몇 명을 낳을까? 이런 선택은 한 번 결정하면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 선택을 우리는 대부분 철없을 때 해요. 30 이전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워요. 그러니 당시에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 후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 결혼은 50 이후에 해야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20대의 저는 나 자신도 모르면서 남을 선택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도 안 해보고 결혼 안에 내 인생을 밀어넣었어요. 아이를 낳고 너 이제부터 엄마 해.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엄마의 삶을 강요했어요. 그러니 마음에 들리 있나요? 그때 이런 선택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후회의 마음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해요. 하지만 한 번 내린 결정은 되돌릴 수 없어요.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과거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수정이라고 불러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과 출산을 결정한 저는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는 대신 나 자신을 알기 위해 책을 읽고 공부를 했어요.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내가 되기 위해 돈 잘 버는 피아노 학원 선생님 대신 돈 못 버는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죠. 과거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수없이 다른 선택을 하면서 내 삶을 조금씩 수정한 거예요. 저는 지금 또
하루하루를 수정 중이에요.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행복할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에게 매일 물어보면서 제 선택을 수정해 나가요. 만약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선택 이후에 살아온 나의 하루하루를 내 마음에 맞게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과거의 어떤 선택이 후회스러운가요? 그렇다면 나를 위해 수정하는 하루를 살아보세요. 만족스러운 미래는 오늘 나의 수정으로 결정됩니다. 가끔은 내 등을 봐주세요. 나 이제 50대 초반인데 평생 아픈 몸을 데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내 몸이 더 이상은 힘들다고 신호를 보낼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 굳은 결심을 하고 헬스클럽을 찾아갔어요. 운동을 시작하는 첫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제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코치님 말씀이 운동하는 동안 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해서요. 그런데 그날 사진을 찍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뒷모습이 그렇게 생겼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위로 부풀어 오른 어깨, 그 어깨에 파묻혀서 보이지 않는 목, 살이 삐쭉 튀어나온 옆구리, 그뿐이었으면 다행이게요. 등은 어찌나 굽어있던지 내 모습인데도 단 1초도 보기 싫을 정도로 끔찍했어요. 그 모습을 50평생 모르고 살았어요. 앞모습은 매일 거울로 보잖아요. 많이 보고 자주 보니 익숙하고요. 외출 전 화장하고 옷매무새 다듬고 그럭저럭 꾸며서 정돈된 모습만 보니까 내가 멀쩡한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진 속에 굽은 등을 가진 나이 든 여자 한 명이 오독하니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굽은 등 위에 올려진 것들을 보니 눈물이 절로 흘려내렸습니다. 20대부터 지금까지 30년 내내 아이 셋 키우면서 돈 버느라 고생한 나, 밤새워 공부하느라 부단히 애쓰던 나, 돈을 잃고 사람도 잃고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던 나, 그렇게 크고 작은 인생의 짐들이 내 등 위에 무겁게 올라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건네주었어요. 미경아, 너 너무 가엾게 살았구나. 그동안 정말 힘들었구나. 정말 애썼다. 진짜 고생했어.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했어요. 그동안 고생만 한 제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거든요. 지금까지 돌보지 않은 나를 치유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몸무게도 줄고 온몸의 통증들도 거의 다 사라졌어요. 굽어있던 등도 다시 20대 시절로 돌아갔고요. 저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등 사진을 꼭 찍어보라고 권해요. 한 번도 정면으로 보지 못했던 그곳에 눈길을 줘보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방치했던 나의 진짜 삶이 보여요. 굽은 내 등이 인생의 온갖 짐을 짊어졌던 내 어깨가 삶의 고통에 짓눌린 가엾은 진짜 내가 보일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등을 위로해주며 살아요. 고생으로 뭉치고 굽은 등을 풀어주면서 살아요.
두 팔로 내 뒷모습을 따뜻하게 안아주자고요.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